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무더운 여름이죠. 벌써 30도를 넘나드는 날씨에 에어컨을 켜자니 전기요금이 걱정되고 선풍기만 틀자니 미지근한 바람에 오히려 답답함만 더해지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71살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더 많은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사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자니 한 달 전기요금이 15만 원도 넘게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다고 선풍기만 틀자니 뜨거운 바람만 돌아다녀서 오히려 더 짜증이 났고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위를 견디기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혈액순환도 예전 같지 않고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지니까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동네 경로당에서 에너지 전략 강의를 들게 됐는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강사분이 실제로 보여주시는데 선풍기에 간단한 것 하나만 더했는데도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직접 해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똑같은 선풍기인데 완전히 다른 기계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여름을 이 방법들로 보냈는데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48,000원이었어요. 여름철 전기요금이 5만 원도 안 나왔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것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시원하게 보냈거든요. 오늘은 제가 그때 배운 방법들과 그동안 직접 경험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들을 여러분께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들인데 효과는 놀라울 거예요. 에어컨 못지않게 시원한 바람을 만드는 방법부터 전기요금을 확실하게 줄이는 팁까지 실제로 써보고 검증된 것들만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선풍기 바람이 왜 시원하지 않은지부터 이해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선풍기를 그냥 틀기만 하면 시원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선풍기는 공기를 움직여주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만약에 방 안 공기가 이미 30도가 넘는 뜨거운 공기라면 그 뜨거운 공기를 아무리 돌려봤자 시원할 리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선풍기가 돌리는 공기 자체를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얼음을 활용하는 건데 이것도 제대로 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큰 그릇이나 대야에 얼음을 가득 담아서 선풍기 바로 앞에 놓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거리인데 선풍기에서 바람이 나오는 곳에서 정확히 30cm 떨어진 곳에 놓으셔야 해요. 너무 가까우면 얼음이 금세 녹아버리고 너무 멀면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선풍기 바람이 얼음 위를 지나가면서 차가워져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효과를 얻으려면 한 가지만 더 하시면 돼요. 얼음 그릇 위에 얇은 수건을 물에 적셔서 살짝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체감 온도가 서너 도는 확실히 내려가요. 하지만 얼음을 매번 준비하기가 번거로우시죠? 그래서 더 편리한 방법이 있어요. 페트병에 물을 넣고 꽁꽁 얼린 다음에 선풍기 앞에 놓는 방법이에요. 이게 얼음 조각보다 훨씬 오래 가거든요. 보통 4~5시간은 시원함이 지속돼요. 더 오래 지속시키고 싶으시면 소금물을 얼리세요. 소금물은 일반 물보다 더 차갑고 더 오래 지속되거든요. 물 1리터에 소금 2스푼 정도 넣어서 잘 저어준 다음에 얼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시원함이 2배로 늘어나요. 페트병 2개를 번갈아 가면서 쓰시면 하루 종일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하나는 선풍기 앞에서 쓰고 하나는 냉동실에서 얼리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전기요금은 선풍기 돌리는 비용밖에 안 나와요. 하루에 고작 2~300원 정도죠. 에어컨 하루 틀면 10,000원 넘게 나가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방법이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선풍기 뒤쪽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요즘 택배를 시키면 냉장식품이나 냉동식품과 함께 아이스팩이 하나씩은 꼭 따라오잖아요. 보통 그냥 버리시는데 이걸 모아두시면 여름철 최고의 보물이 됩니다. 아이스팩을 선풍기 뒷면,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는 곳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무줄이나 끈을 이용해서 단단히 고정시키시면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아이스팩에서 물이 흐르지 않도록 비닐이나 천으로 한번 감싸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선풍기가 뒤에서 차가운 공기를 빨아들여서 앞으로 내보내게 되거든요. 선풍기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선풍기는 뒤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앞으로 밀어내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뒤쪽 공기가 차가우면 앞으로 나오는 바람도 차가워지는 거죠.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선풍기에서 나오는 모든 바람이 고르게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앞에 얼음 놓는 방법은 바람의 일부만 시원해지는데 이 방법은 모든 바람이 다 시원해져요. 특히 거실이나 넓은 공간에서 사용할 때 효과가 정말 좋아요. 앞서 말씀드린 선풍기 앞에는 얼음 그릇을 놓고 뒤에는 아이스팩을 붙인다면 효과가 2배로 늘어나겠죠. 이렇게 하면 정말 에어컨 리모컨은 찾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원하지만 밤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 또 있어요. 바로 공기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특히 해가 진 후에 바깥 공기가 실내보다 시원해질 때 쓰는 거예요. 창문을 2곳 이상 여셔야 해요. 하나는 선풍기를 놓을 창문이고 다른 하나는 공기가 들어올 창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선풍기 방향인데 평소처럼 안쪽으로 향하게 하지 마시고 반대로 바깥쪽으로 향하게 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선풍기를 바깥으로 돌리면 바람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시원하냐고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실내의 더운 공기가 밖으로 밀려나가면서 반대편 창문으로는 자연스럽게 시원한 바깥 공기가 들어와요. 쉽게 말해서 집안 공기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더운 공기가 밖으로 나가면 방 안 전체가 금세 시원해져요. 특히 여름밤에 창문 2개를 열고 한쪽에서 선풍기로 더운 공기를 밖으로 빼내면 반대쪽 창문으로 시원한 바깥 바람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언제 쓰면 가장 효과적이냐면 해가 진 후 저녁 9시부터 새벽까지가 최고예요. 이때 바깥 온도가 실내보다 낮거든요. 낮에는 바깥이 더 뜨거우니까 이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오히려 더워져요. 하지만 밤에는 정말 효과적이에요. 후끈했던 방이 시원한 바람이 도는 쾌적한 공간으로 변해요.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 바깥 공기만 잘 들여와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져요. 공기 흐름만 바꿔줘도 에어컨 없이 훨씬 쾌적한 밤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방법은 아파트보다는 주택에서 더 효과적이에요. 아파트는 창문이 한쪽 방향에만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공기 흐름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창문이 여러 방향에 있는 주택에서는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선풍기로 시원한 바람을 만드는 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내 몸부터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선풍기 바람이 아무리 시원해도 내 몸이 달궈져 있으면 그 시원함을 제대로 느낄 수 없거든요.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목이나 손목에 감고 선풍기 바람을 쬐는 거예요.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물이 피부에서 증발하면서 피부의 열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에어컨이 되는 거죠. 특히 목과 손목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곳에는 굵은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여기를 차갑게 하면 몸 전체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찬물에 수건을 적셔서 꽉 짜주세요.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짜면 돼요. 그리고 목 뒤나 손목에 감아주세요. 그 상태로 선풍기 바람을 쬐면 수건이 마르면서 내 몸의 열기를 빼앗아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시원해져요. 몸 전체가 금세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더운 날 밖에서 돌아와 땀이 줄줄 흐를 때 이 방법을 쓰면 체온이 빨리 내려가요. 잠자기 전에도 정말 좋아요. 목에 차가운 수건을 두르고 선풍기 바람을 쬐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요.
수건이 마르면 다시 찬물에 적셔서 쓰시면 돼요. 보통 20분 정도마다 다시 적셔주면 되고요. 더 오래 지속시키고 싶으시면 얼음물에 적시세요. 그러면 더 차갑고 더 오래 가요. 이 방법의 장점은 즉시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수건을 목에 두르는 순간부터 시원해져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젖은 수건이 몸에 직접 닿으니까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옷이 젖을 수도 있고 계속 축축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더 편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냉각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멘톨 성분이나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스프레이를 팔이나 다리에 뿌리고 선풍기 바람을 쬐는 거예요. 이런 스프레이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냉각 스프레이나 시원한 스프레이라고 하면 약사님이 바로 알려주실 거예요. 가격도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팔이나 다리에 가볍게 뿌리고 선풍기 바람을 쬐면 돼요. 그 순간 스프레이 성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피부에 차가운 느낌을 전달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차가워져요. 에어컨 없이도 시원한 느낌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어요. 젖은 수건과 다른 점은 옷이 젖지도 않고 계속 축축한 느낌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뿌리면 30분 정도 시원한 느낌이 지속되거든요. 특히 외출 전에 이 방법을 쓰면 정말 좋아요. 더운 곳으로 나가기 전에 팔다리에 뿌리고 나가면 한동안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얼굴에는 절대 뿌리지 마세요. 눈이나 코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둘째,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미리 팔 안쪽에 조금 뿌려서 테스트해 보세요.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셋째, 너무 자주 뿌리지 마세요. 하루에 서너 번 정도면 충분해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이에요. 가방에 하나 넣어두면 언제든지 쓸 수 있거든요. 집에서도 밖에서도 어디서든 즉시 시원해질 수 있어요. 특히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정말 유용해요. 요즘은 휴대용 선풍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작은 선풍기와 냉각 스프레이를 함께 쓰면 어디서든 에어컨 못지않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다 따라 했는데도 왜 아직 시원하지 않다고 느껴질까요? 그럴 때는 딱 한 가지 원인을 의심해야 해요. 바로 공기 속 습도예요. 아무리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도 공기 자체가 눅눅하고 축축하면 땀이 제대로 증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덥고 짜증이 나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래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수록 습한 날씨를 더 힘들어하게 되거든요.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아서 몸에서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피부도 예전처럼 탄력 있지 않아서 땀구멍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요. 그래서 같은 습도라도 젊은 사람보다 우리가 더 답답하게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여름철 불쾌지수는 온도보다 습도에 더 큰 영향을 받아요. 온도가 30도라도 습도가 50%면 괜찮은데 온도가 28도라도 습도가 80%면 견디기 힘들거든요. 땀이 마르지 않으면 몸은 계속 열이 나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바람이 불어도 시원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아는 74세 이웃 할머니도 그랬어요. 선풍기를 아무리 틀어도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 선풍기는 멀쩡했어요. 그런데 습도를 재보니 85%가 나오더라고요. 그날이 비온 다음 날이라 공기가 정말 끈적끈적했거든요. 바로 습기가 너무 많아서 생긴 문제였어요. 이럴 때는 선풍기와 함께 제습기를 같이 켜보세요. 공기 속 수분이 빠져나가면 바람의 시원함이 훨씬 강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하면 전기요금은 많이 안 나가면서도 습도만 딱 떨어뜨릴 수 있어요. 제습기가 없으시다면 우리 어머니들이 쓰던 전통적인 방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신문지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신문지를 구겨서 방 곳곳에 놓아두세요. 특히 모서리 쪽이나 옷장 근처에 놓으시면 습기를 잘 빨아들여요. 하루에 한 번씩 새 신문지로 갈아주시면 더 효과적이고요. 두 번째는 숯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작은 그릇에 숯을 담아서 방 안에 놓아두세요.
숯은 자연 제습제 역할을 해요. 냄새도 없애주고 습기도 빨아들이니까 일석이조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햇볕에 말려주시면 계속 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소금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굵은 소금을 접시에 담아서 방 안에 놓아두세요. 소금이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점점 녹아내려요. 완전히 녹으면 새 소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런 방법들을 써본 이웃 할머니가 며칠 후에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선풍기가 갑자기 시원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습도만 조절했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온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기를 보송하게 바꾸는 것도 시원함을 만드는 핵심이에요. 습도를 낮추면 같은 선풍기 바람도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습도가 높으면 다른 문제들도 생겨요.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진드기도 많아지고 옷에서 눅눅한 냄새도 나죠.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습도가 높으면 호흡기에도 부담이 가거든요. 특히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이상적인 습도는 50에서 60% 정도예요. 이 정도면 선풍기 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느껴져요. 습도계가 없으시다면 몸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공기가 끈적끈적하고 땀이 잘 마르지 않으면 습도가 높은 거예요. 옷이 몸에 달라붙고 머리카락이 눌러붙는 느낌이 들면 습도 조절이 필요한 상태예요. 바람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싶을 때는 꼭 습도 체크 먼저 해보세요. 이것만 해결해도 선풍기가 완전히 다른 기계가 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 모든 방법을 다 활용하시면 정말 에어컨 없이도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어요. 저는 이 방법들로 작년 여름 전기요금을 30만 원 넘게 아꼈거든요. 그 돈으로 여름철 기력 보충에 좋은 건강식품이라도 사 먹는 게 훨씬 나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선풍기 앞에는 얼음이나 얼린 페트병을 놓고 뒤에는 아이스팩을 붙이고 밤에는 공기 흐름을 바꿔서 바깥에 시원한 공기를 들여오고 내 몸은 젖은 수건이나 냉각 스프레이로 직접 시원하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습도까지 조절하는 거예요. 이 모든 방법이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간단해요. 한 번만 해보시면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가 확실해요. 에어컨 못지않게 시원하면서도 전기요금은 10분의 1밖에 안 나가거든요. 지금 당장 페트병 하나를 냉동실에 얼리세요. 지금 당장 택배 아이스팩 하나 찾아서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부터 훨씬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똑똑한 여름나기의 달인이 되신 거예요.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여름을 나는 지혜로운 분이 되신 겁니다. 요즘 전기요금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 여름에 에어컨 틀어서 전기요금 20만 원 넘게 나왔다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만 잘 활용하시면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거든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에어컨 틀기가 부담스러워서 더위를 참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온열 질환이라도 생기면 큰일이거든요. 우리 나이가 되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더위를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참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충분히 시원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특히 밤에 잠을 잘 때 정말 중요해요. 더위 때문에 잠을 설치면 다음 날 컨디션이 엉망이 되거든요. 숙면을 취해야 다음 날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이런 방법들을 쓸 때도 수분 보충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시원한 바람을 쬐도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탈수 증상이 올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두고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1시간에 한 번씩은 물을 한 컵씩 마시는 거예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몸에 더 좋아요. 너무 찬물을 마시면 오히려 배탈이 날 수 있거든요. 여름철 건강 관리도 중요해요. 아무리 시원하게 지낸다고 해도 갑자기 찬바람을 너무 많이 쬐면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특히 잠들 때는 선풍기를 직접 몸에 계속 쏘지 마시고 벽이나 천장에 향하게 해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선풍기 청소도 정기적으로 해 주셔야 해요. 더러운 선풍기로 바람을 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선풍기 날개와 망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특히 요즘은 미세먼지도 많으니까 더욱 신경 써서 청소하셔야 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볼지 고민되시죠? 제 경험상 가장 효과가 빠른 건 얼음 활용법이에요. 페트병에 물 얼려서 선풍기 앞에 놓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이스팩을 선풍기 뒤에 붙이는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익숙해지시면 밤에 공기 순환시키는 방법까지 활용해 보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번거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습관이 되고 일주일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전혀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요금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보시면 정말 뿌듯하실 거예요. 주변에 전기요금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이웃분들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방법들을 꼭 알려주세요. 더위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에어컨을 마음껏 틀지 못하는 분들께는 더욱 유용한 정보가 될 거고요.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에 여름이 점점 더 길어지고 더워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더위는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의 지혜를 미리 익혀두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한번 익혀두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노하우니까요. 그리고 이런 방법들은 환경에도 도움이 돼요. 에어컨을 덜 쓰면 전력 소모도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어들거든요. 작은 실천이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보시면 더욱 의미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전 수칙도 꼭 지켜주세요. 전기 제품 근처에 물을 놓을 때는 항상 조심하시고 젖은 손으로 선풍기를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선풍기를 오래 틀어놓을 때는 가끔씩 꺼서 쉬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기계도 쉬어야 오래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방법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보실 건지 알려주시면 정말 기쁠 거예요. 실제로 해보신 후에 효과가 어땠는지도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또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에요. 겨울철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이라든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법이라든지 생활비 아끼는 똑똑한 방법들 같은 것들 말이에요. 구독해 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채널을 알려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에어컨 없이 전기요금 걱정 없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고 여름이 끝날 때까지 시원하고 경제적인 나날들 되시길 바라요.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지혜로운 방법들로 올 여름도 건강하게 이겨내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시원한 여름 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편안하고 시원함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